아이 분유값이 없어 허덕이던 제 뒤에서 남편은 다른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의 봄은 유난히 춥고 가혹한 계절로 기억돼요.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편의 작은 건설 회사가 휘청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 가계부엔 빨간 줄이 칼날처럼 그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100원이라도 아끼려 마트 전단지를 샅샅이 뒤지는 게 일상이 되었죠. 갓돌 지난 아이의 분유통 바닥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옷 한 벌 사는 건 사치가 된 지 오래였고 아이를 위한 것들마저 줄여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었죠. 남편은 매일 밤술에 취해 들어와 미안하다, 유나야, 조금만 더 버텨줘 라는 말을 녹음기처럼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4월의 어느 날 밤에 터졌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액정이 어둠 속에서 반짝 빛났고 제 운명을 바꿔놓았죠. 무심코 화면을 본 제 눈에 들어온 발신자는 박정미, 원수 같은 시누이의 이름이었어요. 메시지 내용은 제 숨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죠. 500만 원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500만 원, 우리가 당장 내야 할 아파트 관리비와 보험료를 합친 돈보다도 많은 액수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죠. 시누이 박정미, 허영심에 가득 차 명품을 사들이고 카드빚에 허덕이면서도 늘 남편에게 손을 벌리는 철없는 여자였어요. 제게는 빡빡하게 산다며 비웃던 사람이었죠. 결혼 초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크게 싸운 뒤로 남편은 제게 맹세까지 했어요. 다시는 돈 문제로 엮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 약속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네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남편의 노트북을 켜고 평소 그가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눌렀죠.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이 끔찍한 의심을 끝내기 위해서라도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제발 아니기를, 제발 제 착각이기를 바라면서 최근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버튼을 눌렀죠. 한 달 전 300, 보름 전 200, 그리고 바로 오늘 500. 석 달 사이에 시누이 계좌로 흘러간 돈이 무려 1000만 원. 제 눈을 의심했지만 화면 속 숫자는 선명한 현실이었어요. 아이 분유를 더 싼 제품으로 바꾸며 미안함에 눈물 짓던 제 등 뒤에서 남편은 동생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저는 거래 내역 전체를 프린트했어요. 종이가 한 장 한 장 쌓이는 동안 들끓던 감정은 차갑게 식고 머리는 냉정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울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욕실에서 남편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프린트물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치겠죠? 하지만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오던 남편은 식탁 위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봤죠. 제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정말 급해서 제가 걱정할까 봐 그랬다고.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이미 상처받은 제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애 분유 살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거 안 보여? 당신 동생한테 급한 불이 뭔데? 명품백? 해외여행? 제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남편의 얼굴을 정통으로 향했죠.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서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가족이란 말인가요? 가족? 그럼 나와 이 아이는 당신 가족 아니야. 당신한테 진짜 가족은 누구야? 고성이 오갔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쾅 닫히는 문소리가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전화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다짜고짜 아들 편을 들며 동서 하나 이해 못하는 며느리라고 저를 나무라셨죠. 더 이상 시댁은 제 편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돈 저희 아이 분유값이고 기저귀 값이었어요. 제 딸 인생까지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순한 며느리가 되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홀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강해졌죠. 남편을 회사 근처 카페로 불러냈어요. 며칠 사이 수척해진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제 앞에 놓인 이혼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선택권을 줄게. 당신 동생한테 빌려준 돈 1,000만 원 전액 받아와. 그리고 어머니께 사과 받아와. 그 전까지 당신은 나랑 우리 아이 볼 생각하지 마.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후 며칠간 시댁은 발칵 뒤집혔어요. 시누이는 길길이 날뛰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저주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보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죠. 일주일 뒤 남편은 시누이의 명품과 시어머니의 비상금까지 털어 1,000만 원을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 댁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죠. 시어머니의 사과는 없었지만 남편은 저와 아이를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다시는 저를 방패막이로 삼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저는 그를 바로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남편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신의 잘못을 증명해 보였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혹독했던 봄, 저는 남편을 잃을 뻔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과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강한 엄마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